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제 박스권 구간 안에서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최근 4달간 상승 흐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박스권 상단을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급등세 연출을 하면서 25,000원대 돌파를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자,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의 뭐 연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뚜렷한 모습이고 개인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뚜렷하게 계속해서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은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주는 모습이고 기관은 오히려 계속해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승 흐름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신용 잔고를 보시게 되면 0.3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굉장히 낮은 수치 괜찮아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2조, 7조 여기서 한번 크게 눌리고 올라가죠. 9조, 14조, 16조 그리고 올해는 18조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꾸준한 우상향 좋아 보입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조금씩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눌렸다가 올라가는데, 자, 어쨌든 뭐 코로나 수혜를 입고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막 전년 대비 2배씩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2조 8천에서 꺾이면서 작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2조대 돌파, 내년, 후년에도 조금씩은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횡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올라가지만 거의 횡보 느낌의 상승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5천억에서 6천억대로 좋은 상승세 보여줬고요. 4분기에도 상승 흐름은 이어집니다. 기저효과까지 더불어서 이제 2,800에서 4,900까지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요. 1분기에도 5천에서 6천대, 2분기도 4천에서 4,400에서 4,700 소폭의 상승. 그래서 꾸준하게 전년 대비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도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엔 좀 많이 높았어요. 800대, 그리고 600, 200대까지 내려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100 후반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지만 꾸준하게 내려주고 있다는 점,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점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 이후에 자, 바로 흑자 전환했을 때 괜찮아져 두 자릿수를 한 번에 진입을 했습니다. 10, 20,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올해는 13 정도. 그래서 여전히 자, 최근에 한 4개년도 두 자릿수 유지가 되는 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견조한 수익성 이어가고 있고요. 내년 후년에도 비슷한 수치 10초반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익성 괜찮고 이어서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이제 올해 상승, 자,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 내년에도 조금씩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당금은 비슷한 수준인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738원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 2.9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기존의 3%대에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3% 근처에 머무르면서 괜찮은 배당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6.63배, PBR은 0.85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거의 적정 주가 근처까지 도달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기업 가치 대비 지금은 거의 비슷한 자, 제 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의 상승세, 특히나 오늘의 급등세에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이번 합병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합병을 앞두고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게 되면 국내 유일한 대형 항공사가 되며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당연히 보탬이 되겠죠. 그리고 대한항공의 호실적을 이끄는 것은 미주 장거리 노선과 프리미엄 여객, 화물인데 모두 아시아나항공 인수시 더 강화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그래서 합병도 이제 호재로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임박했죠. 그래서 이번 달 내로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내에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뉴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죠. 최근의 상승 흐름의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이제 예전에 중국 정부가 일단 우리 한국 여권의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30일로 늘렸습니다. 더 크게 연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호재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향후 중국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중국 노선을 가장 많이 운항하고 있는 곳은 바로 동사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기준 중국 25개 노선 주간 179회를 운항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한항공이 되겠고요.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개별 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으로 더 선호하는 여행지인 만큼 패키지 여행이 중심인 국내 대형 여행사들의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트럼프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트럼프가 좀 트럼프의 집권이 악재로 작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되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미중 갈등 심화로 전자상거래 물량 감소는 우려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는 유럽과 중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항공 화물 운임 급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 아예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양국 간 직항 노선 공급이 제한이 되면 대한항공이 환승 여객에 따른 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호재고 현재도 미주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실적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제선 여객 부문은 구주 노선의 사업량 및 매출 감소에도 미주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중국 등의 수요 증가로 4분기까지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우리 기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항공화물 부문은 4분기 성수기 효과와 차이나 커머스 물량 증가에 따른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유가가 이제 최근에 좀 안정세를 찾고 있고 특히나 어제는 좀 급락을 했죠. 유가가 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합의하면서 합의에 근접하면서 어쨌든 이런 좀 호재가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좀 아쉬워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일단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재료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시세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 메리트는 좀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현재 구간입니다. 그리고 과매수 구간 진입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상, 자, 주봉상으로 볼게요. 여기 표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28,000원 보고 있습니다. 28,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은 추가 상승 여력만 좀 노려보시고 일단 지금부터는 슬슬 익절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한 20% 30%는 여러분들이 익절해 나가시고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비중도 나눠서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28,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자 맥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 더 드릴 것도 없고 28,000원 요 목표 주가 라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단이 28,000원 위에 위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좀 물타서 28,000원 밑으로 빼주신 이후에 자 향후 주가가 올라오면 탈출하시면 되겠고 28,000원 밑에 이미 자 평단이 위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물타지 말고 보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만 하시다가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탈출하시거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